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름하여 청정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자, 10시에 정도원 의원님. 네. 10시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출석했어요. 네. 불법 요소 하나도 없다.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이에요 보니까 비서실장 유고시에 네.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들어갔죠. 당했다는 예.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건재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하고 이제 또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그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나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무적이다 하는 표현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 이제 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처를 또 이제 안행부하고 행안부, 또 경찰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옆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방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을 갖다 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저 정무수석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부처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국회 정당 몰라도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여, 대국회, 정치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서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단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선임 수석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 자질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썼을 때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뭐 경제 정책을 쓴다 했을 예.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수석과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 정책이 미치는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수석이 상당히 광범위한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책을 청와대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무수석 그 원내대표가 맞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개발 자금을 줘라. 그래서 소위 이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엘고가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서 원내대표한테 이거 가지고 야당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전략가이자 동시에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대여, 대야 창구로 다 넘나들면서 다녀야 되는 역할이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정무수석은 가서 우리 청와대 입장만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무능한 거고 청와대에서 프로그램을 A안, B안, C안을 들고 가서 예. 이거 한 B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럼 야당의 얘기를 듣고 갖고 청와대도 뭐 좀 조정도 하고. 그럼요. 네.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요즘 정부수석들은 그냥 청와대 입장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정무수석. 역대 정권 정무수석들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이런 정무수석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 부처 각 수석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됩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원종 수석이 옛날에 YS 때 이제 그런 정도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정태근 의원이 잘 알죠. 이원종 수석이 참 이분이 39년생이신데요. 삼척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경복? 예. 예. 근데 이 YS한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그 DR 김동영 씨가 추천을 해서 70년대 중반에 YS 상도동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 관계죠. 근데 이분이 3번 다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 예. 그래서 85년, 88년, 95년에 다 낙선을 해요. 그런데 이제 YS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90년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93년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 4년을 했네요, 그러면은. 정권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YS가 이제 좀 역대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청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더 쳐고 막. 그 전에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YS하고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전직 대통령 회동을 성사시켜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이원종 정무수석이. 그렇죠. 또 어떤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죠. 그때 뭐 민자당 정도. 민자당.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JP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95년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JP가. 이 당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우파 정당에서 중도 우파 정도로 당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분이 사실상 기획했다고 봐야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95년 지방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96년 때 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데 무엇보다도 사심 없이 충원을 하는 거예요. YS 입장에서 보면 좀 피곤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사심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있어야지 대화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심이 없고 대통령한테 눈 부라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무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 이원정 수석의 그 큰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아니, 정도원님. 그런데 그 대통령하고 사심 없이 그다음에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대통령의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YS 같은 경우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듣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통이 크고 자신감이 있죠. 심지어는 뭐 들어가다가 뭐 어디 가다 이렇게 경비원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 얘기 잘 듣는다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원종 같은 정무수석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을 텐데 얘기를 안 들어.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면 기분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만 YS는 그릇이 좀 크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릇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이렇게 유인태 정무수석처럼 맨날 졸고 싫어하는 사람도 데려다 쓰잖아요. 그리고 총리한테도 그냥 뭐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근데 그 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좀 그릇이 작아서 뭐 힘을 안 실어줘요. 오히려 이 얘가 내 힘을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냥 좀 충성심만 강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줏대가 있고 좀 강단이 있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유인태 수석 말씀하셨는데요. 유인태 수석은 조는 것 같은데 졸지를 않아요.
졸면서도 다 듣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유인태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졸면서 해야지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한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윤태수석 말씀 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MB가 이제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했잖아요. 예. 청계천 복원의 숨은 공신이 유인태 정무수석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계천을 복원을 할 때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2002년도에 MB가 서울시장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대선이니까 그렇죠. 임기가 겹치네 두 분이. 그럼요. 예. 오호. 그래서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은 대공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도로가 지방도로도 있고 중앙도로도 있고 이게 막 겹치잖아요. 그래서 천도 이제 그렇고. 정무수석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만든 사람이 유인태 수석이고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 국무회의 하는 과정 속에서 쭉 장관들 의견 들어보다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우리 협조하자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은 유인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청계천을 두 분이 결국 진짜 전문가시네요. 거기. 허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 이거예요. 그때 이제 국정원을 비롯해서 각 정보기관에서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저 청계천은 저거 안 됩니다. 상인들이 반대하고 온갖 예. 저 어려움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보고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할 때 안 되는 거를 괜히 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뒤집어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윤태 수석이 이제 이렇게 저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 막아서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차피 내버려둬라. 하라고 놔둬도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게 통과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 분기점이에요. 그거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된 거죠. 서울시장. 예. 유인태 정무수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이제 사심이 없고 또 직원을 서슴지 않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장기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예. 아, 근데 수싸움에 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문희상 비서실장을 썼잖아요. 맞아요. 유인태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썼으면은 훨씬 더 세련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이 유인태 수석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 보면 예. 그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천거하는 사람이 아주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당시만 해도 청와대 인사추천위원 수석들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반대하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그래서 또 반대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는 한 몇 달 있다 또 올라와가지고 또 반대를 했더니만은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 불편하면서 좀 이 비아냥하는 투로 이제 유인태 수석을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많이 돌았죠. 네. 학교 문제까지 하면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직원을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단계가 됐구나. 떠날 때가 라고 됐구나. 판단을 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후임 수석을 누구를 찾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누구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 합당하면서 참여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젊은 참모들이 그 김부겸 장관 의원한테 당신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딱 뛸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준비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유인태 정무수석 떠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정무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겸 의원은 김포인가요? 군포 가서 이제 국회의원 했고. 예.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 가운데 좀 부적절했다? 한 분. 실명 거명해야 되나?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박준우 수석이라고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이 양반이 난 갑자기 이름도 잘 기억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 그 전혀가 엉뚱하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키나. 그래가지고 국회를 왔는데 예. 이분이 정무수석이 된 다음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났을 거 예.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태흠 의원이라는 분이 정무수석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예. 물론 이제 김태훈 의원이 좀 까칠하기는 해요. 까칠하는데 말은 거기서 돌직구 아니에요.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오죽했으면 정무수석이 당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친박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할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냐고요. 박근혜 정부 역대 정무수석 보니까 이정현, 박준호, 조윤선, 현규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박지원, 맹현규, 박형준, 정진석. 야,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박지원 수석도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예, 성대 교수 출신이시죠? 아니 나중에 그 경제부총리 맞아요. 했던 분인데 저분이 능력이 없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무수석이 여야 관계도 중요하고 여당 내에서 친박과 친이 관계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박지원 수석은 사실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강제석계였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초대 정무수석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왜 시킨 거예요? 뭐 그렇게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말 잘 듣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박지원 저분 같은 경우 17대 비례대표를 했고 정치적으로도 정치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좀 정책적 능력은 뛰어난 정책 분이고요. 능력은 있는데 굉장히 원만한 분인데 사람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도 좀 소극적이고 좀 근데 맹현규 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인사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하면 되고 니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하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말랑말랑 해야 돼요. 말랑말랑 해야 된다. 뭐 줏대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문재인 정부 후임 정무수석 여러분이 지금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또 왜냐하면 우리가 민감하죠.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안될 오히려 것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그러니까 그 추천하세요. 안 될 사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런 건 원한 사람 진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다음 저기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야망 없이 계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예. 없겠죠.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당태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정무수석은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래야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무수석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무수석 이름이 실명이 좀 낯섰으면 되고 실명 나오는 것은 조금 민감하니까 피하고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도 빨리 끝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배치기 눈물 샤워 피처링 에일리죠. 예,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배치기 듣고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코리아. 했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수석과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 정책이 미치는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정무수석이 광범위한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책을 청와대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무수석 그 원내대표가 맞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개발 자금을 줘라. 그래서 소위 이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엘고가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서 또 이제 안행부하고 행안부 또 경찰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옆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방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을 갖다 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저 정무수석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부처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국회 정당 몰라도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여, 대국회 정치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서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단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선임 수석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 자질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썼을 때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경제 정책을 쓴다.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름하여 종종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자, 10시에 정도원 의원님. 네. 10시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출석했어요. 네. 불법 요소 하나도 없다.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이에요 보니까 비서실장 유고시에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들어갔죠. 당했다는 예.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건재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하고 이제 또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그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나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무적이다 하는 표현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 이제 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처를 또 원내대표한테 이걸 가지고 야당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전략가이자 동시에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대여, 대야 창구로 다 넘나들면서 다녀야 되는 역할이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정무수석은 가서 우리 청와대 입장만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무능한 거고 청와대에서 프로그램을 A안, B안, C안을 들고 가서 예. 이거 한 B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럼 야당의 얘기를 듣고 갖고 청와대도 뭐 좀 조정도 하고. 그럼요. 네.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요즘 정부수석들은 그냥 청와대 입장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역대 정부수석. 정권 정무수석들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이런 정무수석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 부처 각 수석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됩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원종 수석이 옛날에 YS 때 이제 그런 정도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우리 정태근 의원이 잘 알죠. 이원종 수석이 참 이분이 39년생이신데요. 삼척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경복? 예. 예. 근데 이 YS한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그 DR 김동영 씨가 추천을 해서 70년대 중반에 YS 상도동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 관계죠. 근데 이분이 3번 다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 예. 오. 그래서 85년, 88년, 95년에 다 낙선을 해요. 그런데 이제 YS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90년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예. 93년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 4년을 했네요, 그러면은. 정권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요. 오호.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거의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예. YS가 이제 좀 역대 그때 이제